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걸요. 어느 날 저녁입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입이 심심합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방울토마토가 보입니다. 이 정도야 뭐하며 몇 개 집어먹고 그 옆에 있는 요플레 하나도 꺼냅니다. 마침 손주가 남기고 간 과자도 눈에 띄네요. TV를 보다 보니 한 봉지가 금방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땠을까요? 배가 부르니 눕기가 불편하고 자꾸 속이 더부룩합니다. 새벽 2시에 한 번 깨고 5시에 또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깨는 뻐근하고 마음은 괜히 가라앉아 있고요.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 짜증은 늘고 피곤은 쌓이고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지고 결국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나이 탓, 성격 탓으로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밤늦게 위장을 괴롭힌 작은 간식 하나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해요. 이 시흐가는 누구보다 삶을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남은 여생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의 삶을 다독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더 건강해지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더 많은 어르신들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결의 다리가 되기가 되어 준다면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되어 준답니다. 그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실 거죠. 그 작은 클릭이 많은 어르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위장도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위장도 우리와 직결된 생명체예요. 위장은 하루 종일 밥을 처리하고 간식을 소화하고 약을 받아들이며 일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인 밤 8시, 9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일이 들어오면 당연히 지칩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위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몸 전체, 더 나아가 마음으로 번집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몸이 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거칠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대개 자책으로 이어지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나약해졌나?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몸이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몸이 쉴 수 없으면 마음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입니다. 바로 공복을 주는 것. 위장이 정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쉬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쯤 드셨다면 그 이후엔 물 한 잔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입이 심심하겠지만 이틀, 사흘만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가볍고 속이 편안하고 기분이 덜 가라앉아요. 잠도 더 깊고 어깨도 덜 아프고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이건 그저 다이어트나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에도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돌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잔 들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위장도 좀 쉬게 해줘야지.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김 여사님이라고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오래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평소에 아주 점잖고 인사도 공손하게 잘하시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요즘은 그냥 하루가 너무 피곤해요. 손목도 쑤시고 이유도 없이 지치기도 해요. 또 어떤 날은 피곤하니 아침부터 짜증도 나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그녀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김 여사님,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건 잘 챙겨 먹지요. 아침은 식빵이랑 우유, 점심은 대충 찌개나 국에 밥 한 술. 저녁은 일찍 먹긴 하는데요. TV 보다가 출출하면 방울토마토나 과일 좀 먹어요. 그게 또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예전엔 남편하고 나눠 먹던 거거든요.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혹시 이장이 쉴 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지요. 하지만 천천히 공복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하루 12시간은 위장을 쉬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잠자기 2~3시간 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라고요. 그 후 몇 주가 지나 다시 찾아오셨는데 표정부터 달라졌더군요. 선생님, 신기해요. 뭔가 내가 가벼워졌어요. 잠도 잘 오고 위장이 쉬니까 내 마음도 좀 같이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몸이 진짜 쉰다는 건 단지 누워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 몸속엔 아주 정직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소화기관은 정신없이 일합니다. 위, 간, 췌장, 장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도 계속 뭘 먹으면 그 장기들은 야근을 합니다. 문제는요, 그 야근의 대가를 우리가 다음 날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함, 무기력, 예민함,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공복을 주면요, 몸은 비로소 내일 아닌 다른 것도 살펴보자 하고 움직입니다. 염증을 치료하고 찌꺼기를 정리하고 무거운 감정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덜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단한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손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위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고생했네. 이제 좀 쉬어야지.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습관이란 건 작지만 매일 반복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내 몸, 그리고 내 마음입니다. 누가 대신 쉬어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편안해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공복이라는 쉼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녁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TV를 보면서도 손이 냉장고로 안 가요. 그냥 따뜻한 물 한 잔 끓여놓고 내 속이 오늘은 좀 쉴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되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은 기운 있겠다 싶은 날이 많아졌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공복이 주는 마음의 여백이구나 싶었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건 기분 조절입니다. 예전엔 그냥 웃어 넘길 일도 괜히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휘청거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감정의 중심에는 몸의 피로, 특히 내장이 쉬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의 시간은 단순히 먹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곧 나를 돌보는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녁을 일찍 마치고 위장이 조용히 쉬는 그 시간에 우리는 마음도 같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이 시간이 더더욱 소중해요. 누군가가 수고했어요.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내 몸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이제 좀 쉬자. 이 말 한마디 의외로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젊었을 땐 이런 시간이 어색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비움의 지혜를 알아야 할 나이에 와 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 안을 비워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불필요한 가지를 치고 물을 충분히 주고 햇볕을 받게 해야 꽃이 피듯이요. 우리 몸과 마음도 같습니다. 밤마다 쌓이던 음식물, 그걸 처리하느라 지쳐있던 위장이 드디어 조용해지면 마음도 그 조용함을 닮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선생님, 공복만 잘 지키면 답답한 마음이 다 나아질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바닥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지저분한 방에선 쉴 수 없듯이 소화도 안 된 속 야근하는 내장에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닥부터 정리해야 해요. 그게 바로 공복의 역할입니다. 작은 습관이 사람을 바꿉니다. 박 할머니가 그랬듯 우리도 하루 12시간 위장에게 쉬는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바뀌고 내 말투가 바뀌고 내 하루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몸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준비가 돼 있어요. 몸과 이어진 마음도요. 작은 배려 하나만 있으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셨다면 그 다음엔 한 번만 냉장고 문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내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복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내일 아침은 좀 더 평화로울지도 모르지요. 나이 들어 외롭다는 말, 결국은 사람 사이에서 피곤하거나 상처받거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혼자서만 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편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덜 미워 보인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몸이 편해지면 감정이 덜 날카로워지고 평소 같으면 짜증날 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 오늘은 그걸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8살, 남편분과 두 분이서 지내시는 분이셨어요. 상담실에 오셨을 땐 이미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남편하고 하루 종일 말다툼이에요. 진짜 별일도 아닌데 싸워요. 같이 밥 먹다 말고도 싸우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싸우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어르신의 하루 일과부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하루 종일 자잘하게 뭘 드시면서 몸도 마음도 단 한순간도 쉬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여사님,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1시간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그걸 왜 해야 하죠? 하고 되묻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딱 열흘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어르신의 표정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이상하게. 요 며칠은 남편이 말하는 것도 덜 거슬리고 내 말투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공복이 우리 안에 여유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야근을 안 하니까 밤에 푹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덜 지치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감정이 더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몸이 편해야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관계도 부드러워져요.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오해는 의도가 아니라 감정에서 옵니다. 내가 예민한 상태에선 상대의 말투가 다 짜증처럼 들려요. 조금만 말이 늦어도 나를 무시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고요할 땐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오늘 피곤하구나. 내가 그냥 웃고 넘기자.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요. 이 차이는 작지만 엄청난 겁니다. 관계가 망가지느냐 유지되느냐는 바로 이 한 끗 차이에서 갈리는 일이거든요. 공복을 지키는 습관은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잘 돌보기 위한 시간이고, 그렇게 나를 돌봐야 다른 사람을 덜 미워하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속 먹는 습관은 사실은 마음속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심해서, 허전해서, 외로워서.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음식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회복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공복을 지키면서 마음속 쌓였던 답답함도 조금씩 가라앉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여유와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혹시 괜히 짜증이 났다거나 누군가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먼저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저녁 위장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1시간만 조용히 비워보세요. 그 1시간이 내일의 당신을 훨씬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뭐 특별히 바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든 걸까요? 제가 상담할 때 어르신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하루가 왜 이렇게 버겁고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아침이 오면 다시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시지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루 리듬은 어떻게 보내세요? 아침은 몇 시쯤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요? 저녁 드시고는 뭘 하시나요? 그럼 대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침은 대충 9시쯤 먹고 점심은 늦게 먹는 날도 많고 저녁은 일찍 먹긴 하는데 TV 보다가 배고프면 뭐라도 하나 집어 먹어요. 잠은 12시 넘어서 자는 날도 많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사님, 지금 하루가 정해진 리듬 없이 몸이 알아서 굴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원래 아주 규칙적인 생물입니다. 해 뜨면 활동하고 해 지면 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계속 먹고 자는 시간도 매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이 일할 시간인가, 쉴 시간인가를 구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흐트러진 리듬이 쌓이면 몸의 피로는 당연하고 신체 컨디션이 감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공복의 시간을 잘 지키는 건 그저 속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흐름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상담하던 또 다른 어르신, 최할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하루가 늘 흐지부지하게 흘러간다고 하셨어요.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막 심심하지도 않고 그냥 자꾸 눕게 되고 밥 시간도 제멋대로고 그래서 하루가 흐리멍덩하게 지나가요. 이런 분들께 저는 공복 습관부터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저녁을 6시까지 드시고 그 이후엔 물만 마시고 밤 10시 전에는 주무셔 보세요. 이걸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최할아버지는 처음엔 별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하루가 좀 또렷해졌어요. 아침이 상쾌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기분이 들어요. 낮에도 덜 졸리고 밤에 잠이 잘 와요.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회복하면서 그 리듬이 기분까지 다스려준 결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리듬에 더 민감해져요. 젊을 땐 야근해도 밤에 술 마셔도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공복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녁 이후엔 몸이 쉬도록 도와주는 시간,
그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반복하면 몸이 먼저 이제 쉴 시간이구나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리듬이 안정되면 좋은 게 뭐냐고요? 하나, 아침이 덜 피곤해집니다. 둘, 식사 때 더 잘 먹고 더 잘 소화됩니다. 셋, 짜증이 줄어들고 감정이 더 고요해집니다. 넷, 밤에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숙면하게 됩니다. 다섯, 무엇보다도 하루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 만족감이야말로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감정 아닐까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까,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공복은 단순히 배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가볍게 정리하고 다시 재정돈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보내며 우리는 더 건강하게 심신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끝에 나만의 평온한 공복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내일의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음식, 정보, 대화, 감정.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덜어내는 연습, 비워두는 공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중 단 12시간, 위장을 쉬게 하는 그 시간은 단지 배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백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예전에 상담을 받으셨던 한 어르신이 계세요. 홀로 지내시며 늘 걱정이 많으셨죠. 내가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자식들이 바쁘다고 연락이 없는데 내가 짐일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말로 위로드리기보다 작은 습관을 하나 추천드렸습니다. 여사님, 저녁 6시 이후에는 냉장고 문을 닫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은 하루도 잘 보냈다, 잘 살아냈다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엔 그 어떤 뉴스도 누구와의 비교도 하지 말고 그냥 몸이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공복의 본질입니다. 비워낸다는 건 먹는 걸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필요한 생각까지도 잠시 멈추게 하는 시간이죠. 며칠 후 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하루더라고요. 예전엔 늘 못한 일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잘한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가 꼭 거창한 명상이나 철학만이 아니에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건네며 발견하는 모든 순간이 내 마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젊을 때는 늘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계획하고, 성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돌아보고,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공복의 시간은 그저 먹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잘 비워내고 적당함을 지켜가며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움의 시간을 반복하면 심신의 컨디션이 조절되어
건강한 자신감은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방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 방이 어지러우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그 방이 조용하고 정리되어야 비로소 삶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80이 넘어서야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루를 잘 보낸 몸에게도 필요할 땐 잘 쉬도록 하는 게 지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연습,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쉬게 하는 편안한 쉼을 할 줄 알면 더 좋겠죠. 그 첫걸음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냉장고 문 앞에서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미 가득 찬 배를 더 채우는 걸 멈추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비움을 실천해보자.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더 편안해지게 감싸고 당신의 내일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